최고차의 개수가 1인 사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도함수인 3차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 4인 3차함수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가와 나는 전부 다 f'x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f'x를 구하려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박스를 보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F'0은 0이라고 했지만 어떤 양수라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쌤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0의 우측에서는 어떤 상태여야 한다? 감소한 상태여야 한다는 얘기지. 맞잖아. 그럼 0의 우측에서 감소인데 문제는 0의 좌측도 감소한 상태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0을 이렇게 통과하거나 이렇게 통과할 수 없다. 아까와 같은 이유로. 그래서 0을 이런 식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죠? 네. 얘가 y는 f'x의 그래프로 보입니다. 뭐 k는 이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의 무한대부터 0까지도 감소하고 있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고 0부터 k까지도 음수죠. 여기 보시면 f'2가 16이다. 이건 뭘 준 거냐면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잡아보잖아요. 그러면 f'x는 4x의 제곱 x-알파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알파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f'2는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2-알파고요. 이게 16이다 해서 알파가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은 거 아니? 됐죠?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 1인 거예요. 1. f'x는 0, 2 내에서 한 개의 실근 간다. 참이죠. 왜냐면 1, 2라는 실근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근 x는 1입니다. 그죠? 예. fx는 극대값을 갖는다. 감소, 증가이기 때문에 극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극소를 가질 수는 있죠. 1에서 극소를 갖는 거예요. 그럼 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됐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일 텐데 이게 y는 fx의 그래프일 거예요. 근데 f0은 0이면 이라는 말은 보통 도함수로 원래 함수를 추적할 때 x축의 위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x축의 위치를 알려주면 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디귿 한정입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 마이너스 3분의 1 정체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인 걸 알고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점의 함수값하고 이 점의 함수값의 차이는 결국은 이만큼 감소한 거기 때문에 이 면적하고 동일해요. 물론 이 면적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깐만,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는 건가? 직접분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적분 이용해서 구해도 되는 건가? 그럼 안 되죠. fx의 식을 적은 다음에 거꾸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한데. 그러니까 적분 없이 사용하려면 여기 3대1 알잖아요. 힘드네. 그죠? 예. 네. 근데 상관없네. 이걸로 해도 되겠네요. 여기 3대1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럼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의 세제곱하고 x 마이너스 얼마? 3분의 4? 라고 볼 수 있죠. f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예. 그래서 이 마이너스 3분의 1 정체는 뭐냐면 이 점의 y좌표였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건 참이 되겠네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가자. 3대1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몰라도 된다 그랬지 내가. 모르면 그냥 여기 알파라고 잡아요. 그럼 fx는 뭐라고 잡을 거냐면 x의 세제곱 x-알파라고 잡을 거 아니야? 맞아? 예. 얘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 x의 세제곱이죠. f'x를 구해보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x의 제곱인데 얘를 x의 제곱을 묶으면 4x 마이너스 3알파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이 1임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4 마이너스 3알파가 0이기 때문에 알파는 얼마다? 3분의 4. 그래서 3대를 몰라도 얘가 3분의 4임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별로 불리하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겠니? 네. 응? F 프라임 0이 응. 0보다 작으면 안 돼요. F 프라임 0이 0보다 작으면 0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F 프라임 0보다 작아도 나의 조건을 만족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트도 그렇고 미적도 그렇고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내가 위에서 읽은 문제의 정보 있지. 그걸 잠시 기억하고 있는 능력이 좀 중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작업 기억력도 잘 가지고 태어난 일도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 기억력을 좀 늘려보려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728번 보겠습니다. 두 실수 A와 K에 대하여 두 함수 fx, x는 되게 쉬운 함수야 이게 지금. fx가 겁나 쉬운 함수죠. 왜냐면 x는 a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a의 좌측에서는 0이라는 상수함수, 즉 x축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벼랑간 a의 우측부터는 3차 함수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적혀있지만 무슨 뜻이에요? a는 1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원래 이렇게 생겼죠, 그래프가. 얘를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세요? 근데 이거를 x축하고 연결해서 미분 가능이 되는 지점은 이 지점밖에 없어요. 맞잖아. 미분 가능이면 일단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미분 가능이 아니잖아요. 연속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데는 어차피 교점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야만 뭐가 돼요? 미분 가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미분 가능이라고 써있지만 저거를 A는 1이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오다가 이걸 갖다 붙여야지 라고 마음먹으면 좀 더 불편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려져 있었는데 처음부터 어떤 특정 시점의 좌측을 상수함수 y는 0으로 바꿔야지 라고 생각하면 a는 1임을 생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는 1이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 이 그래프는 그냥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상수함수로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디에서? 1에서요. 예, 얘가 지금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k의 좌측은 또 상수함수고요. k의 우측은 k, 0을 지나는 기울기가 12인 직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이런 문제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왜냐면 곡선이 이 gx보다 위쪽에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크거나 같다니까 만족하죠. 근데 우리는 k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최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를 충분히 어떻게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죠.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잖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이때까지 허용하겠죠. 즉 이때가 지금 k의 최소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쉽게 이해되죠? 좋아요. 예. 그러면 기울기가 12인 접선 찾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저거 전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저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곱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 3차항은 2x의 세제곱이고 2차항은 얼마죠? 마이너스 3x의 제곱인가요? 네. 1차항은 없고 상수항만 있습니다. 얘를 미분하는 게 필요하죠. 네. f'x는 물론 a의 우측에서 1의 우측에서 미분한 거예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예요. 얘 기울기가 12인 걸 알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6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12가 되는 x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럼 x는 뭐가 나오냐면 마일하고 2가 나와요. 마일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 식은 이 이참수가 이렇게, 아니 이 3참수가 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기울기 12인 게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점대칭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할 쪽은 어느 쪽이냐면 이 우측이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2가 우리가 찾는 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2, 2 대입하면 얼마냐? 5야? 그죠? 그럼 이 직선은 y는 12x-2 더하기 5라고 볼 수 있고 k는 이 직선의 x절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k는 2-12분의 5가 될 거니까 얼마야? 12분의 19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2 더하기 19 이게 답이겠네. 32. 별로 안 어렵죠 진짜로. 그죠? 네. 자 7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29번 볼게요.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와 2차항의 개수가 1인 종이가 좀 꺼줄래 이제? 선생님 막 발이 시려오려고 해 이제. 늙으면 이래요.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와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gx에 대하여 fx와 gx는 y축에서 만나고 그래요. 네. x좌표가 3인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일치한다. 이거를 여기까지 읽어보면 fx하고 gx를 각자 생각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등식이 제안하는 바는 제 생각에는 이거거든요. 안 걸리려고 지금 gx 저기 적어놓은 거예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그냥 3차함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차함수의 최소값이 4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a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교점에 관한 정보는 fx-gx라는 새로운 3차함수의 x절편에 관한 정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시죠? 이상하잖아. 뭐 y축에서 만나고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읽어보면 얘랑 얘가 y축에서 만난다는 말, y축은 x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0일 때 교점을 하나 갖고 그 다음에 x는 3인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일치한다는 말은 접한다는 얘기죠. 이때는 x는 3을 뭘로 간다는 거예요? 중근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곡선이 접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걸 따로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하는 거냐면 이걸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봤을 땐 얘는 낚시야 낚시. 굳이 안 줘도 되는 정보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얘 그래프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상태일 거기 때문에 0에서 단일근을 갖고 3에서 중근을 갖는 그래프로 이미 확정적입니다. 얘가 fx-gx인 거예요. 얘가 0이고 여기가 3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잘 봐. 이거는 그냥 이제 문제를 풀면 쌓이는 노하우인데 A의 우측이 나발이고 막 이런 거보다 이 4라는 숫자가 유의미한 값일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극대 구해보고 싶잖아. 안 구해보고 싶어? 안 구해보고 싶나요? 얘 식이 최고차항 계수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x-3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 여기 이 점이 1,4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온 4가 아니다. 그럼 뭐가 궁금해지냐면 쭉 연결했을 때 여기가 여전히 4인 값이 궁금해져요.
근데 여기가 여전히 4인 값도 또 비율 관계 이용해 보시면 이거 이제 어떻게 이용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상수함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뭔지 몰라도 돼. 알겠지? 그럼 얘랑 교점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접점이고 여기가 변곡점이고 롤의 정리 만족하는 지점이고 또 하나의 교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4등분이에요. 그러니까 3등분이에요. 간격이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점이 4,4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4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예. 이해됐나? 그러면 x의 우측에서 최소값이 4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a라는 놈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최소값 4입니다. 그래서 숫자 4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관심을 가지면 좀 손쉽게 풀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준호야?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고? 특히 중3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 지금 니네가 쌓아놓은 거 가지고 너네가 겨울방학 때 문제풀이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네는 1년 동안 이제 다시 못 봐 이거. 2월 딱 끝나고 나면 내신 아니라고 못 본다고. 2, 3학년 수학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니네는. 계속 내신해야 되니까. 알았어? 정신 잘 보면 1학년 맞춰져 있을 거고 자 이제 수원스도 문제풀이 합시다 내가 이러고 있을 거야. 그때 가서 뭔가 다시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보셔서 하시겠지만 고1 수학도 물론 쉽지는 않죠. 근데 고2, 고3 수학에 비하면 많이 쉬운 거예요. 맞잖아. 그러니까 방학 때 뭐 개념 좀 보고 3월부터 문제 풀었고 내신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1월 달부터 문제 풀면서 올라오는 데서 무조건 밟히게 돼 있어요. 명심하라고. 알았어? 너네가 막상 2학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수험수투를 더 못했으면 못했지 더 잘하기 힘들어요. 그럼 지금의 상태를 최대한 좋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야. 준호 듣고 있어? 그냥 뭐 그때그때 시간 내가지고 복습하면 되지. 안 돼요. 안 돼. 너네가 뭐 내신은 수학만 내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될 공부가 졸라 많단 말이야. 학교에 수행평가 시키지 뭐 하여라지 뭐 시키는 것도 많고 이런 거에 눈 돌릴 여유 따위는 없을 것이다. 내가 확실히 얘기하는데 물론 본인이 노는 시간 희생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안 놀고 인생을 살면 현타맞아 애들도.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막 이런 생각 들면서 그래서 나는 꼭 이 정도는 놀아야 돼 이런 자기 기준이 다 있더라고. 내가 보면 막 전교 1, 2등 하는 애들도 자기의 기준이 있어. 나 요만큼 무조건 놀아야 된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거마저 공부하라고 하면 존나 화내 애들이. 그 기준이 딱 있어요. 예. 각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튼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다. 정신 차리시고 730번은 뭘까 이게? y는 x에 적으면 되게 쉬운 그래프인데요. 그죠? 예. 그리고 점핀 x축 위의 점인 것 같고 x축이 아닌 접선을 그을 때 접선에서 x축에 대한 수선의 발의 좌표를 r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봐도 이 점이 x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시각에 관한 함수예요. 여기에 맞춰져서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P가 움직이면 접선 또한 변할 겁니다. 그럼 접점도 변할 겁니다. 그럼 접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 역시 변할 겁니다. 당연히 그걸 통제하는 건 누구예요? 계엄군 아니죠? 네, T예요. T. 아시겠죠? 와, 이러다가 2차 계엄 성공하면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T가 통제하는 거예요. T가 R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R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를 알아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접선 관련된 문제니까 접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접점을 가지고 문제를 풉시다. 이거를 기울기를 미정계수로 잡아가지고 편배식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게 더 불편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접점을 편의상 a, a 제곱이라고 잡는데 얘는 t랑 상관이 있는 거 우리가 이미 알아요. a는 결국 t에 관한 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q와 p의 기울기가 뭐와 같아야 되냐면 2a하고 같으면 되거든요. 그죠? 예.
P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3t의 세제곱 더하기 kt의 제곱 컴마 0이에요. 그래서 델타 PQ를 써보시면 a-3t의 세제곱 마이너스 kt의 제곱 이걸 분모로 하고 분자는 a제곱일 거고요. 이게 뭐가 같아야 된다? 2a하고 같아야 된다고 했죠. 어차피 x축의 접선을 그을 건 아니기 때문에 a는 양수가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a 하나는 약분하셔도 돼요. 굳이 식 복잡하게 꼬지 마시고. 그럼 a는 2a 마이너스 6t의 세제곱 마이너스 2kt의 제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가 정말로 t에 관한 식으로 써졌습니다. 자, 이 r의 좌표가 a, 0이기 때문에 이 속도라는 것은 이 a를 시각에 대해 미분한다 라는 얘기고 여기다 t는 2를 넣었을 때 그게 38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a를 시각에 대해 미분하시면 18t의 제곱 더하기 4kt가 될 거고 여기에 t는 2를 넣으시면 4k 더하기 18인데 이게 지금 38이라는 얘기니까 k는 5다 라는 걸 쉽게 할 수 있죠. 자, 731번 볼게요. 잠시만요.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라서요. 이거 항등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ft를 왼쪽에 넣었다고 생각해보면 3at의 세제곱 3bt의 제곱 3ct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gt라는 게 당연히 3at의 제곱 가지고 있어야 되고 3bt의 제곱 아닌가 이거? 3bt 가지고 있어야 되고 c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네. 2ct를 더하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나? 그러면 야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속도거든요. 네. 그럼 얘를 미분한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안 맞네. 미분했을 때는 뭐예요 이게? 2bt잖아요. 네. 아 근데 뭐 뭔가 발견했죠. 항등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3bt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b는 0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아 b는 0이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네. b는 0이다를 알았고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g가 속도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t는 1에서 운동 방향을 바꾸니까 속도의 부호의 변경 시점입니다. 1르면 0이어야 돼요. 네. 그럼 g1은 0. 3a 더하기 c인데 이게 0이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가속도는 g't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가속도니까 네. 이게 6at 더하기 2b예요. 네. 근데 2b 없죠 어차피. 네. 그럼 6at네요. 예. 네. 그러면 g'1은 6a인데 이게 10이다. 그러니까 n 2고 C는 마요. c는 마육이다. 네. g2 구하라는 얘기죠. 얼마예요? 12a 더하기 c예요. 18? 4. 그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뒷장 좀 풀어보고 오세요. 뒷장 어렵습니다. 네.